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왜곡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사례가 다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중요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뭐 그 계기교육과 한국사 강연자는 제주 4.3 사건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 지원 조직 남로당이 벌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산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강연을 다름 아닌 이제 댓글 공작의 자손군 단장 출신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듣고 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지 또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대응단 차원에서 관련된 영상을 또 확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리박스쿨 통해서 리박스쿨의 강의를 듣고 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빼앗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박스쿨의 공부입니다. 그중에서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8월 15일하면 현대 대한민국 교육과정 안에서는 1945년에 이제 강복절만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 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저런 그 세뇌 교육의 작업이 보면은 진짜 북한의 어떤 공산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리박스쿨 측에서는 뭐 말로는 자발적인 애국 활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대놓고 저렇게 세뇌 작업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게 교육부에서 과연 그냥 이분들한테 위탁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대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또 뭐가 문제되냐면은 이게 등록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근데 이 등록제로 운영될 때는 무분별한 자격 남발을 받기 위해서 명확한 등록 금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인을 해줬다면은 그 부분 자체에서도 뭐 당연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리박스쿨 뭐 앞서 또 이제 단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그 말씀드렸던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어제자로 해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해촉을 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이거 역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렇죠. 일단은 앞서 말을 했던 것처럼 교육계 출신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사람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로 줬다는 것 자체, 이게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다라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교육정책자문위원회까지 갔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조랑 이 손효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도 인과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문위원 선정 자체의 이제 문제점, 그 자체에 이제 특혜나 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오늘 또 공개가 우리 신속대응단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또 리박스쿨의 강사로 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TV에서도 이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사진, 그다음에 그 아까 자유통일당
그래서 2020년도에 출마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도 리틀 스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2019년도라고 하지만 시작은 2016년도 박근혜 탄핵을 보고 본인이 이제 그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2012년도 국정원 댓글 공작,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종합판이다. 예, 그렇군요. 이 건이. 네. 다만 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기 때문에 위촉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무급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충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직접 적용 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분한테 누가 위촉을 줬잖아요. 그럼 교육부 예. 장관과 그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댓글 공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뭐죠? 그 선거운동에 선거운동.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기간 설치 금지도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야 평소에도 좌표 찍어가지고 그렇죠. 댓글 달아서 순위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영업방해 혐의도 그렇죠. 있고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도 되지만 거기다가 또 선거 기간에는 당연히 유사기간 설치 금지 얘도 걸릴 수 있다. 그것도 걸릴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도 걸릴 수가 있고 걸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론조사라든지 예. 왜곡 공표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지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특검까지도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지금 얘기가 있는데 특검까지는 아직은 당에서는 특검은 아니고 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김영호 위원장하고 간사는 이제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까지 이제 어저께 의결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